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폴란드에 대규모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K방산이 EU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 공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공식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기 공급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러시아가 무인기를 투입해 위협하고 북유럽과 발트 3국을 향해 병력을 배치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변국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자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25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 전세계 방산업체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한 회원국이 운영하는 방산업체에 자금을 몰아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불리하지만 최근 폴란드와 흑표연차 2차 계약을 통해 현지에서 무기를 양산할 경우 메이드 인 폴란드로 바꿔 수출할 수 있어 K방산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유럽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상황이라 미 방산업체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터키는 그리스가 견제하고 있어 유럽 전체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이 공동구매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탄도미사일, 전투기, 전투함,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양산에 적합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폴란드와 협력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대규모 무기 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유럽 전체로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K방산이 일부 국가에서만 선호되는 무기체계가 아닌 러시아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가성비 무기체계로 인식될 것으로 보여 유럽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수백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근에는 폴란드까지 위협을 가하자 계획을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푸틴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유럽 전체 군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연합 30여 개국에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첨단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무기체계를 통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세계 방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현재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터키보다는 불리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재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느려터진 생산 속도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기체계를 공고하고 회원국들에게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국가에서 도입을 원하는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 회원국들이 구매할 무기 목록과 수량을 설정해 한꺼번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서도 의향서를 최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답하면서 한국이 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미 안보와 방위 협력을 체결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밝혀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대규모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인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유럽 현지의 생산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EU 회원국 2개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있어 폴란드뿐 아니라 추가로 1개의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방위사업청이 그리스의 대규모 군사 패키지 공급을 제안하면서 무기 판매를 제의한 것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위협의 최전선에 속한 국가들이 250조 원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70조 원 이상, 루마니아도 수십조 원의 정책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받아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이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여 K방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도 주요 무기 공급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영국과 캐나다가 선정된다고 해도 한정된 분야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주력하는 무기 체계와 겹치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터키는 미국과 대치하면서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경쟁자로서는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공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무기 공동구매에 선정될 국가로 독일,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어 자동으로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손잡고 새로운 공급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유력한 국가는 영국 정도로 대한민국과 달리 전투함이나 항공모함, 전투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분야가 겹치지 않아 지상무기 체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기갑부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있어 이번 사업의 주력 국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근 폴란드가 흑표를 추가로 주문하고 루마니아도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노르웨이도 K9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지상무기 체계에서는 적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진행하고 있는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 독일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독일보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급 속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 무기체계 공급자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통적인 유럽의 군사 강국이지만 폴란드에서는 잠수함을 주문해도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총알 배송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자 독일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그나마 독일보다 무기 생산량이 많아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지상 무기 체계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자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부가 제3국인 대한민국에게 자격까지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참가를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방산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선정한 무기체계에 한해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운영하는 방산업체가 우선적이지만 문제는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총알 배송이 가능한 국가가 유럽 내에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첨단 무기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냉전 붕괴 후에 30년 이상 무기 생산 능력을 줄여왔던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10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생산량이 확보되어도 가격이 비싸 대한민국 K방산의 가성비를 따라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집행부로서는 25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폴란드가 70조 원을 신청했을 정도로 30여 개 회원국에게 대출할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성비 무기를 선정해야만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인 군사 확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상무기 체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유럽과 발트 3국도 대규모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0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차후에 10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에서 영향력이 높은 프랑스, 독일이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에 폴란드가 흑표연사를 대량으로 구매 확정하면서 현지 양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여 반대의 명분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와 손잡고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고 있어 안정적인 무기 생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비슷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무기 조달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것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해 기술을 지원받아 현재 대규모 생산을 가동하고 이를 활용해 무기를 공급하면서 지원 자금까지 상환할 수 있어 흑표 전차뿐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도 현지 양산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대량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다연장과 탄도미사일을 현지에서 대량으로 양산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나에로스페이스도 CTM-500이라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폴란드에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무기를 개발해 폴란드에 제공하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회원국들에게 판매 이익을 최대로 창출하고
대출금까지 갚을 수 있어 대규모 자금 대출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에만 무기를 판매하는 데 주력했지만 유럽연합이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수출용 무기 체계 개발도 빠르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협력해 무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당시에는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이 푸틴이 이빨을 드러내자 대한민국에게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